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 관련 공약들이 사실상 폐지되거나 후퇴하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들에게 예외 없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폐기된 지는 이미 오래고요. 최근 들어서는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이 공약마저 한 발짝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세 없는 복지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일부 수치만 조작해서 정세를 감춰보겠다는 정부 여당의 꼼수와 기만적인 행태, 그리고 민주당의 포퓰리즘적인 주장이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는 분이 계신데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심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어려움부터 질문 드리겠는데요. 새로 낸 책,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그 제목을 보고 여쭙는 건데요. 실패로부터 뭘 배우셨는지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진짜 어려운 질문부터 하시네요. 네. 정치인한테 가장 두려운 말이 실패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실패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패를 인정해야,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 가장, 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단순한, 그러나 정말 새겨야 될 그럴 교훈을 배우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고 네. 또 오류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걸 만회해서 밀고 가보겠다는 어떤 집착 같은 게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은 진작에 다 알아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내려놓을 때, 네. 또 새로운 성찰과 함께 새로운 또 비전도 담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깨달음 같은 거 있습니다. 네. 우리 심상정 대표님이 깨달으신 그런 깨달음을 파란 집에 사시는 분에게도 좀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예, 대표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서 재검토는 좋지만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인 세제 개편의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안타깝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네, 혼선의 네. 근본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옛말에 네. 약팽소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작은 고기 굽듯 하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성과에 급급해서 정책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면 결국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건데. 네. 근데 이 원인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복지 없는 증세를 밀어붙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혼비백산해서 네. 하루 만에 법안을 바꿨잖아요. 네. 세제 개편안을. 네. 근데 당정 협의해가지고 만든 안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네. 현호석 부총리는 야당들하고는 단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의견도 듣지 않고, 네. 또 하루 만에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누더기안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거기다 야당들도 잘해야 되는데, 네. 사실 국민들의 공부는 중산층 서민들이
절대 못 내겠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네. 뭐 국민들 뭐 83% 이상이 복지한다면 나도 내겠다 이런 그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네. 재벌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 그 더 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인데 네.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중산층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반향이 네. 그 잘된 근로소득세만 손보고 네. 역시 대기업이나 재벌 부자 증세 쪽은 아예 손을 안 대는 식으로 이렇게 그 점에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원점 재검토를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점 재검토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심 대표님 말씀대로 뭔가 좀 기업이나 재벌들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더 걷어라 그런 걸로 해석이 됐는데 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의중은 더 잘 해석하셨겠지만은, 네. 이게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예요. 네. 내각 책임제가 아니잖아요. 네. 정부가, 맨날 여당하고만, 네. 당정협의만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바꾸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네. 국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됐으면, 네. 이제는 정부가 그 여론 수렴에도 나서고 네. 야당들 의견도 들어보고 네. 또 국민들한테 광범한 공감대를 얻는 안이 뭔지 네.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런 자세가 돼야지. 예? 자기들 만나가지고 대통령 전혀 못 들은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대단히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이죠. 그렇죠. 대통령 방침 가지고 7개월 동안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아주 이렇게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그런 태도들이 이런 뺄셈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복지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정세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이게 세금을 더 걷자라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정치인으로서 세금을 더 걷자 이런 주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17대 때 재정경제위원회를 했는데 네. 그때 새누리당의 아주 유력한 그 중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코멘트를 했어요. 제가 그때 최초로 증세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증세를 주장하는 정치인 또 증세를 주장하는 정당은 집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조세 저항이 큰 건 사실이지만 네.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조세 저항이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세라는 게 나눔의 정신인데 많이 번 사람 더 내고 적게 번 사람은 또 그 능력만큼 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자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고소득자 탈루라든지 그 조세 형평성에 실제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내가 낼 용의는 있는데 네. 그러면 낸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네. 실제 책임 있게 복지로 되돌아온다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조세 형평성을 제대로 갖추고 그다음에 이런 복지를 하기 위해서 총 얼마가 필요한데 네. 돈 더 많이 버는 분들은 이만큼 더 부담하고 없는 분들은 이만큼 하자 이렇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저는 국민들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네. 괜히 국민들 핑계 대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정치가 잘못해놓고 국민 핑계 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정확하고 확실한 게 신뢰 뭐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세금을 더 내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신 대표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세제 개편안 말썽이 됐던 세제 개편안은 정부 책임 하에서 7개월 동안 작업해 왔던 것이고 그 정부의 최고 수장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게 여론의 질타를 받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이른바 유체이탈적인 그런
화법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고 내각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는 여전히 여지부동인 듯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아주 무오류의 네. 제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아. 세계적인 역사학자 홉스봄이라는 학자가 홉스봄, 야당에 예. 대해서 네. 아주 명쾌한 정리를 했잖아요. 야당은 대한정부다. 대안. 네, 대한정부다. 그런데 그 대안이 우리 야당들이 그 대안이 현실 권력보다 더 큰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반사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야당이 저희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지리멸렬하고 네. 또 책임과 능력과 또 비전에 있어서 더 큰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다 공유하고 있는 거지만 기득권 정치의 높은 불신 때문에 어떤 새 정치에 대한 열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정치 질서의 전환적 요구를 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 정치가 말하자면 지금 새누리당 정권과 제1야당 이 양자를 비교할 때 국민들이 이제 야당 쪽에 더 큰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에 상당히 반영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야당 실력 부족이네요. 아니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대안도 마련될 수 있고 또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정식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23일까지 연장은 됐지만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역시 의구심 섞인 시선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한계 속에서라도 국정조사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정치를 잘 아시잖아요. 정치는 결국 권력 관계인데 어떤 제도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힘과 실력의 문제죠. 네.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뾰족한 방법이 있으면은 야권이 장외로 뛰쳐나가서 지금 그렇게 이 폭염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참 갑갑하고요. 기간은 연장됐지만 잘 되리라고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지금 국정원이 파행으로 가고 또 정치가 지금 파국으로 치닫는데 가장 큰 책임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야당이기 때문에 정치 공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이런 일탈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정보원이 헌법적 사명을 다하도록 할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취임하실 때 헌법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경쟁자였던 문재인 의원이나 또 야당에서 대선 불복 안 하겠다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 있게 나서야죠. 지금부터는 다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에 그런 잘못된 역사 끝내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나서야 그 다음에 일이 풀리는 건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동안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국기문란 사태 조사는 국회에서 니들이 알아서 하고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서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좀 적나라하게 제가 좀 그 문제 제기를 하자면은 남재준 국정원장 너 네. 기고만장해도 된다. 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이 사태를 잘 방어해라. 물타기 해라. 예, 그런 메시지밖에 아니다. 휴가 갔다 오셔서 좀 편한 마음으로 성남 민심도 듣고 또 어떤 해결책을 내주실 줄 알았는데 네. 갔다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야당의 대화 제의 거절했어요. 네. 두 가지인데 김기춘 비서실장 비서실장 인선이야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만은 네. 그분 하면 떠오르는 게 유신하고 초원복국집 사건인데 네. 초원복국집 사건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대선 정치 개입하고 공작 정치의 측면에서 다른 게 뭐 있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고요. 네. 이런 국가적 사안을 가지고 야당 대표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누구하고 소통하고 누구하고 통합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이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 데 있어서 결단해야 될 오직 한 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대선 불복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네. 이게 새누리당이 마치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야, 니들이 대선 불복하는 거냐, 이렇게 다그치면은 민주당은 대선 불복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돼 왔는데요. 네, 최근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 대선 개입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게다가, 경찰의 조작, 왜곡 발표도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은, 잘못된 거를, 3.15 부정선거에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대선 불복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선 불복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그렇게 주눅들 이유는 없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하고, 네. 정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전제로 하지만, 네. 정치에는 또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점과 관련해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대선 결과가 이것 때문에 달라졌다는 확신이 있고 네. 또 그 결과로서 불복도 생각하고 있다면 목숨 걸고 그 기조에 맞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럴 의사가 그러니까 그럴 만한 지금 그것도 이제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아주 큰 말하자면 책임이 따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과거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정치 행위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목숨까지 잃을 뻔했지만은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네. 그러나 진실은 규명해야 되고 다시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명확하게 이걸 끊어주고 네. 그래서 여당이나 또 청와대에서 이게 대선 불복 아니냐는 식의 물타기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선을 긋고 네. 대통령이 이 국정원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또 국가정보원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책임 방기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좀 의미 규정을 했으면 네. 저는 국민들도 굉장히 더 힘이 집중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국민들 절대 다수를 설득할 만큼 지금 진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책임은 야당에게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그어서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해야 되는데 말은 대선 불복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또 개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대선 불복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지 옳고 그름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조금 불투명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은 대선 불복을 하려면은 목숨을 걸고 하든가 아니면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게 거기에 책임질 그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한 결단과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불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지금 차후에 정말 이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국기문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가겠다. 그 점을 좀 분명히 해서 그건 뭐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 뜻을 모으든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네. 두 개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안철수 의원과 연대론을 한번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 뭐 정치권에서 정치 연대 연합은 뭐 일상적인 과제이고 원칙이고 네. 저희 정의당이 뭐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세도 약하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세력들하고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일반론이고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과거에 정치를 하신 분이나 또 뭐 정당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엄청난 권력을 주셨잖아요. 물론 제도화된 권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언권이니까. 그건 뭐냐면 새 정치를 하겠다는 어음을 국민들이 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음 부도내지 말고 실제 정치 개혁에 온몸 던져야 된다. 그 국민들 뜻이고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네. 그 정치 개혁의 과제는 저와 진보 정당이 일관되게 해왔고 하고자 했던 일이니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들의 바람대로 정치 개혁에 온몸 던진다면 그거는 훌륭한 연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주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주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최장직 교수하고 지금 결별했는데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보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연대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글쎄, 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안 의원의 정책과 비전을, 내일 연구소를 통해서 계속 구체화시키고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사장께서 뭐 3개월 만에 그만두시게 되니까, 네. 그동안에 최장집 교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말씀들이 있죠. 진보적 자유주의, 노동, 또, 정치개혁, 이런 의제들이 있는데, 안 교수의 입장과 노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예. 네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